검찰은 어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배임 등 모두 4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백현동 아파트 배임 액수만 200억 원이 넘었고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죄와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른바 옹벽 아파트로 불리는 백현동 사업 과정에서 이재명이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를 배제시킨 뒤 민간업자에게 사업을 몰아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중심엔 원조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기술대표가 있는데 이재명과 김인섭 이 두 사람의 친분을 여실히 보여주는 이재명의 발언이 어제 구속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검찰이 어제 이재명에게 적용한 혐의는 배임과 제3자 뇌물 그리고 외국환 거래법 위반 위증교사까지 모두 4가지입니다. 자, 우선 이른바 옹벽 아파트로 불리는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재명이 브로커 김인섭 씨 청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를 배제시킨 뒤 민간업자에게 사업을 몰아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 것인데요. 이 때문에 성남시가 적어도 200억 원대 손해를 봤기 때문에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었습니다. 검찰은 또 이것과는 별개로 브로커 김인섭 씨와 함께 일했던 또 다른 김모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도 포착했습니다. 자, 어제 발부된 구속영장에 적시되어 있는 위증교사 혐의가 바로 이것인데 이재명이 2018년 도지사 선거 당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을 받았는데 당시 사건 관계자인 김 씨에게 허위 증언을 청탁했다는 게 이재명이 받고 있는 혐의입니다. 자, 이 위증교사 혐의는 위증교사를 받았다는 사람의 명백한 진술이 있기 때문에 자백이 있기 때문에 소위 빼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고요. 관건은 백현동 아파트 배임 혐의인데 이것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달 17일 이재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할 때 미리 준비한 질문지가 A4 용지 250쪽에 달할 정도로 그 양이 방대했습니다. 자, 그만큼 준비가 탄탄했다는 뜻일 텐데 하지만 이재명은 진술서로 입장을 대신하겠다며 즉답을 피하는 전략을 택했다고 하지요. 자, 우선 백현동 아파트 특혜 혐의가 뭐냐?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간략히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른바 옹벽 아파트가 들어선 이 땅은 자연 녹지 지역으로 주거시설 건설이 불가능했지만 준주거 지역으로 단숨에 4단계나 용도가 상향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 참여가 배제됐고 민간 임대 비율이 조정이 됐고요. 또 50m 초대형 옹벽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파격적인 규제 완화는 모두 2014년 1월 식품연구원이 부동산 개발사 아시아 디벨로퍼와 매각 합의서를 체결한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자 그 이후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당연히 규제가 풀렸으니까 땅의 가치가 치솟으면서 시행사인 성남 R&D는 3,185억 원가량의 분양이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고 최대 주주인 아시아 디벨로퍼는 약 700억 원의 배당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따라서 규제 완화 최종 인허가권자인 이재명이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줬기 때문에 성남시가 거뒀어야 할 이익을 사라지게 한 것으로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은 왜 인허가권이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권력을 이용해 이런 일을 벌인 것일까요? 그 중심에 한 사람의 로비스트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원조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기술대표입니다. 전라도 공 출신 김인섭은 성남에서 횟집을 운영하면서 호남계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후원해 왔던 인물로 정동영 전 의원과의 인연 또한 밀접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인섭은 이재명이 처음 출마한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으면서 인연을 맺었고 이후 2008년 국회의원 선거와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서도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재명과 정진상 이 둘을 연결해 준 것도 바로 이 김인섭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검찰이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건 이재명의 측근이자 로비스트였던 김인섭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1년 넘는 수사에서도 이재명 쪽으로 직접 흘러간 자금은 수사에서 밝혀지진 않았지만, 드러나진 않았지만 당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던 이재명 시장이 규제 완화를 통해 자신을 오랫동안 도와왔던 측근의 이익을 보장해 주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번 구속영장에서 검찰은 이재명과 김인섭 이 둘의 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한 듯 보여집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를 보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적시한 이재명이 했다는 발언이 보도됐습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이었던 2015년 3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백현동 개발사업은 인섭이 형님이 끼어 있으니 진상이하고 잘 이야기해서 신경 좀 써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고요. 정진상 전 실장은 성남시 도시계획팀에 인섭이 형이 백현동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니 잘 챙겨줘야 한다며 사업자 요구대로 잘 처리해주라는 취지의 지시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검찰은 2016년 6월경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이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을 할 때 김인섭이 위로차 방문을 했는데 당시 이재명은 형님 나 때문에 고생이 많다며 출소한 김인섭을 위로했다는 내용도 영장 청구서에 포함시키면서 둘 사이의 인연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중요한 이유가 그간 이재명은 김인섭과의 관계와 관련해 2006년 선거에서 낙선한 뒤 김인섭과 사이가 멀어졌고 백현동 사업 당시 연락을 하지 않는 사이였다 이렇게 해명해 왔습니다. 김인섭 역시 마치 이재명과 말을 맞춘 것처럼 2010년 이후 이재명과 연락이 끊겼다는 취지로 이재명과의 관계를 부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명이 거짓이라는 것이 검찰의 수사로 밝혀진 것이고요. 이런 일종의 대화 말고도 이재명과 김인섭이 얼마나 밀접했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또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정진상 전 실장은 2014년 초 김인섭 대표로부터 백현동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많이 좀 도와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4월부터 1년여 동안 300여 차례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도 조사되었습니다. 1년 동안 300차례 통화와 문자라면 거의 하루에 이틀, 하루 이틀에 한 번꼴이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또 검찰은 2015년 3월경 이재명이 유동규 직무대리로부터 공사가 참여하면 200억 원을 확정이익으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받고도 비슷한 시기 공사가 참여하지 않게 해달라는 김인섭 대표의 청탁을 정 전 실장으로부터 전달받고 공사의 불참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것과 관련해 정진상과 김인섭이 이 두 명이 이야기를 하고 결정됐다면서 책임을 정진상에게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아니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인 것입니다. 아마 오늘부터 시작해서 며칠간 구속영장에 적시된 이재명의 혐의를 입증하는 위와 같은 정황 증거와 직접적인 증거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질 듯한데요. 이재명이라는 거대한 거짓의 산이 흔적도 없이 무너질 날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